안녕하십니까. 덕산 엄태룡입니다. 오늘은 영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제2강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오행들의 속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은 1강에서 얘기했듯이 양목과 음목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모두 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은 나무, 그 다음에 음목은 꽃,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도 양목은 뿌리와 줄기 부분이 양,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 잎사귀가 생겨나고 꽃이 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음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은 기본적으로 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목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 없는 목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성장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목의 성질은 곡직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 상승하는 기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음양 오행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은 목과 화입니다. 그리고 금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목은 발화하고 땅에서 이렇게 두터운 딱딱한 이 금속에 있는 핵인수, 핵인수가 이 딱딱한 금을 깨쳐 나와서 뿌리 싹을 틔우는 거죠. 땅을 뚫고 나와서. 그래서 목은 양이 생성, 발전하는 과정으로 부드럽고 따뜻하며 상승하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모든 현상과 물질은 목의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목이 딱 나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기운, 그런 걸 다 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건물도 땅을 기반으로 두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도 목입니다. 빌딩도 목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시작이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는 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화. 화는 양화와 음화로 나뉩니다. 양화는 태양이요 빛입니다. 음화는 불이고 열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생명체가 성장해 나가는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화가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성장. 그래서 화는 목이 완전히 성장한 상태, 생명체가 성장한 상태를 또 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질로는 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를 말하는 거죠. 화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모습처럼 솟아오르고 확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 또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양의 시작은 목입니다. 음의 시작은 금이고요. 그래서 목에서 시작된 양이 최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와 같은 모든 현상과 물질은 우리는 화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활동, 팽창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는 청년기입니다. 토 또한 양토와 음토로 나뉘어진다고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양토는 산이요, 음토는 대지입니다. 대지나 논밭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토는 그래서 소속감이라도 봅니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도 토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질은 가색, 미지근함, 점착력, 또 흙과 흙끼리의 그 결합력, 응집력, 그 다음에 토는 만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땅의 모습처럼 중화시키고 결합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는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씨앗이 뿌린 것이 자라서 또 거기서 수확이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는 목화, 금수의 모태가 되고 이들을 결속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납하고 중화시키고 결합시키는 모든 현상과 물질은 토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화시키고 결합시키고 이런 부분도 조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토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화의 활동이 금은 이득입니다. 금이라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화에서 바로 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화에서 바로 금으로 가는 건 화극금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다음 강의에 이제 상급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화의 활동이 금의 이득으로 가는 중간 과정 그 과정을 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가 없으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으로 봤을 때는 중년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도 양금과 은금으로 나뉘어진다. 양금은 철, 바위, 열매, 은금은 재련된 철, 보석,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숙되어 굳어지면서 결실을 이루는 것. 그래서 금은 성숙된다, 또 숙성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썩어서 수가 된다. 석유는 돌의 기름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성질은 종혁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긴장, 결정력이 있다. 금은 종혁이라 하는 것은 쇠가 녹여 달궈진 후 본래의 모습을 소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뀌어 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혁명의 혁이죠. 혁명의 혁. 그런 혁명의 혁자입니다. 그래서 금은 단단하게 수렴하여 결정된 돌, 쇠의 모습처럼 음이 생성,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은 음의 시작입니다. 목은 양의 시작이 되고 금은 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최대로 성장된 화의 모습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순간적인 긴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화는 외부로 보여지는 거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 즉 수렴하여 고형화시키는 모든 현상과 물질은 금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득입니다. 그리고 숙성되는 것이죠. 인생으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수 또한 양수와 음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는 강, 바다, 음수는 비, 수증기.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물이 있고 다음에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생명체는 목이고 생명체의 근원은 물, 수입니다. 그래서 수에서 생명체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질은 윤하다. 차고 미끄러우며 연한 기운. 수는 차갑고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물처럼 음이 극에 달하면서 동시에 양의 생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극에 달아서 수가 되면은 이제 수에서 양의 생성, 목의 생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목을 수생목하는 과정이다. 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가을의 서늘한 기운에
차가운 기운이 더해져 음이 제대로 성장된 모습으로 미끄럽고 연하고 흘러가는 모든 현상과 물질은 모두 우리 수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의 이득을 봤으면 금생수해서 그 이득을 저장시킨다. 은행에 적금한다. 은행에 적금해 두는 것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노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 돈을 잘 안 쓰죠. 모아놓는 게 노년기의 이제 행위죠. 그래서 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일단 성질적인 부분은 목은 곡직이다, 화는 염상이다,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가색이다, 수학을 종자를 뿌려서 키워서 거두는 그런 행위가 토다, 가색이다. 종역은 열을 통해 불로 통해서 형질이 변형되는 거, 바뀌는 거, 쓸모 있는 걸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윤화는 흘러가는 습성,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수다. 색깔로 구분하자 그러면 목은 크게는 청색입니다. 물론 음과 양으로 나눠지면 또 색상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목은 크게는 청색, 화는 적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금은 백색, 그 다음에 수는 흑색이라고 합니다. 물이 깊으면 아주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은 깊을수록 까매집니다. 그래서 흑색이다. 그래서 그리고 계절은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이고, 토는 환절기입니다.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를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봄에서 화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환절기라는 것, 토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도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딱 넘어가면 뭔가 무리수가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게 항상 원활하게 무리수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토의 역할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 그 부자연스러운 불편함, 좀 발생되는 문제, 그런 거를 토라는 환절기를 걸치면서 가게 되면 원활하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로 봤을 때 목은 머리 신경계통입니다. 그리고 화는 순환기 계통, 그 다음에 토는 근육계통. 그래서 이제 일간이 토인 사람들은 내가 사주에 내가 토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이 많다. 그리고 금은 뼈입니다. 그래서 관상에서도 금고형들은 일단 뼈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혈액이다. 몸에서 흐르는 거, 계속 움직이는 것은 피죠. 그래서 혈액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로 봤을 때 오장으로는 목은 간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나중에 이제 뭐 중급반이나 이제 고급반을 통해서 사주를 익히고 이제 풀이를 해볼 때 사주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목인데 그 목을 만약에 그 목을 해하는 글자가 나와서 그 목을 쳤다 그러면 이 양반은 간이 안 좋아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는 심장, 그 다음에 토는 위장, 그 다음에 금은 폐, 그 다음에 신장은
수는 신장이나 콩팥입니다. 그리고 육부로 봤을 때 목은 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는 소장에 해당되며 토는 비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의 사주에서 내가 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어쨌든 비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성이 좋을 수 있겠죠. 식성이 좋다. 그리고 금은 대장, 그 다음에 수는 비뇨기 계통에 해당됩니다. 얼굴 부위로 얘기를 했을 때 목은 눈에 해당이 됩니다. 목은 눈, 화는 혀, 혓바닥. 그래서 사주에 내가 화다일 때는 언변이 상당히 좋다. 언변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는 또 입, 그 다음에 금은 코, 그 다음에 수는 귀에 해당됩니다. 맛으로 봤을 때 목은 신맛에 해당이 되고 화는 쓴맛에 해당이 됩니다. 토는 단맛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단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니까 일반적으로 잘 먹고 식성이 좋고 또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약간 뚱뚱한 체질이 많을 겁니다. 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은 매운맛, 그 다음에 수는 짠맛. 에 해당됩니다. 감정으로 봤을 때는 목은 노용, 화를 잘 낸다. 그 다음에 화는 기쁨. 그 다음에 토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철학적이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만약에 직업을 잡는다 그러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은 슬픔, 그 다음에 수는 두려움,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글 음령 오행으로 만약 본다 그러면 목은 기역이나 키역이나 쌍기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이응이나 희응에 해당이 되고, 금은 시옷이나 지읒, 치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는 미음, 비읍, 피읍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로는 목은 설천수로는 3입니다. 그리고 후천수는 이 3에다가 5를 더한 8이 되는 겁니다. 화는 선천수는 2고 후천수는 2에다 5를 더한 7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선천수가 5가 되고 거기다가 5를 더하면 후천수 10이 됩니다. 금은 선천수가 4가 되고 거기다 5를 더한 후천수는 9가 됩니다. 수는 선천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5를 더한 후천수 6이 됩니다. 후천수는. 그래서 물론 기초과정에 많은 이론을 부과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론에 대한 양이 많아지다 보면 명리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면서 기초 과정에서도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초 중급 과정까지는 가능하면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골격에 해당되는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 골격에 살을 붙여서 얼마든지 이제 그때는 이제 살이 붙음으로써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활용을 할 때 스토리텔링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살부터 이론 공부를 너무 집착해서 많이 하다 보면 중도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강의는
골격적인 측면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골격을 딱 형성하는데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을 붙이는 부분, 지식, 그러니까 이론을 늘려가는 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골격과 그 다음에 살이 잘 연계가 돼서 응용력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이 더 탄탄해지는 거고 그렇게 또 남들과 상담할 때 다양한 뭐 예를 들면서 설명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명리를 처음부터 너무 이론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도가 잘 안 나고 우리나라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질이 급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너무 그 기초 과정에서 이론에 집중하다 보면 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갑갑해지죠. 그래서 저는 조금 파격적으로 기초 과정에서 뜬금없이 좀 중국 과정 얘기를 살짝 꺼내서 예습 차원으로 또 알려드립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또 중국 과정에서 또 듣게 되고 고급 과정에서 또 듣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본인들의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이 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중국 과정에 살짝 맛보여드리는 예습 차원으로 맛보여드리는 그런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잘 들어주시고 자꾸 듣다 보면 또 본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강 오행의 속성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산 엄태룡이었습니다.